자, 거기 그 78쪽에 문법론 2를 이제 보시면, 네. 문법 2인데, 이게 품사가 나오는데, 품사가 나와.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다른 거를 건너뛰고, 78쪽에 밑에서 한 5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이처럼 다음에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사가 있는데, 동사, 예를 한번 써보세요. 가다, 가고, 가니, 뭐, 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형용사,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형용사, 변한다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난 학생이다, 난 학생이고, 난 학생이어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런 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변어가 되는 거예요. 불변어가 되는 거예요. 가변어는 변하는 거. 그리고 이해하면 되고, 이 품사에서 이제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다음 중 품사에 그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1번 형태, 2번 기능, 3번 의미, 4번 또 다른 단어. 그게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형태, 기능, 의미.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 체언으로 쓰이느냐, 뭐 수식어로 쓰이느냐, 이런 거고요.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뭐냐면, 79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전체 네모를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 전체. 그래서 이런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누는데, 체언은 거기 둘째 줄에 이제 밑줄 좀 쳐서 체언은 주어로 하는 단어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책이 주어잖아요. 그가 주어잖아요. 수사, 셋이 왔다. 이게 그 주어 역할을 했다는 소리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관형사, 부사.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감탄사고요. 감탄사. 그럼 관계어는 조사를 말하는 거. 조사. 관계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의미가 어떤 뜻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80페이지에 1번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80페이지 1번 가로. 그래서 가나다라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말의 품사를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대, 수동, 성관, 부감. 명대, 수동에서 딱 끊고 성관, 부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이니까 명사겠죠. 대니까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이니까 뭐예요? 우리말은 관사가 없죠. 영어는 관사가 있지만 관형사, 그렇죠? 부사, 감탄사, 조사.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 품사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좋아요. 명대수동 띄고 현관 부감주. 이걸 우리말은 구품사예요. 구품사. 영어는 팔품사고요. 우리말은 구품사입니다. 명대수동 현관 부감주. 그럼 명사는 뭐냐?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책이라든가 뭐 우주선이라든가. 대명사는 그녀, 그것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수사는 셋.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그 예를 하나씩 써놓으면 이해가 쉬워요. 뭐 책, 뭐 우주선 이런 거 명사고, 그녀, 그것 대명사고.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자인 줄 알아요? 대명사 할 때. 그렇죠.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큰 대자가 아니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예요. 그다음 수사는 숫자, 셋이서 왔다 이런 거 수사. 동사는 가다, 뭐 오다, 먹다, 생각하다 이런 거 다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형용사는 예쁘다, 착하다, 뭐 높다, 뭐 이런 거 형용사고. 관형사는 뭐냐면 이, 그, 저, 새 이런 거. 이, 그, 저, 새. 뭐 새 책, 이 책 뭐 이런 거. 부사는 뭐 매우 빨리. 매우가 빨리를 꾸며주겠잖아요. 감탄사는 이런 게 감탄사.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81쪽에 그 2번 가로 2번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여기 전체 네모 쳐놓으세요. 전체 네모.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뭔 소리냐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을 떠나서 내가 쓸 줄 알아야 돼요. 단어가 뭐 있지? 불변어, 가변어가 있어. 그럼 가변어는 용언이 있어. 움직이는 거야. 말하는 거. 용언이니까. 근데 이 책이 좀 잘못 나왔어요. 뭐가 잘못 나왔냐? 자, 보세요. 잘못 나온 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용언이 있어요. 용언에 보면 책에 지금 동사, 형용사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여기다 서술격 조사를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써줘야지 용언인데. 아까 학생이다 학생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변은 채수, 독관. 네. 머리 글자 동그라미. 채수, 독관. 그래서 채언.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 관형사, 부사. 아까 이, 그, 저, 세 이런 것만 외우면 되고요. 네. 독립어는 단독으로 쓰이는 거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뭐 이, 을, 를 이런 게 관계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불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채언, 수식어는, 독립어는, 용언 뭐가 답이에요? 용언이 답이겠죠. 용언은 가변어니까. 또는 이거 시험 문제 단골 메뉴예요. 다음 중 조사는 뭐에 속하는가? 1번 채언, 2번 수식어는, 3번 독립어는, 4번 관계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또는 이렇게 나와. 자, 다음 중 채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 이걸 알아두면 문법을 공부하기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사, 대명사는 쉬운 거니까 대명사는 그녀고,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게 수사예요. 수사. 83쪽을 보세요. 3시간 만에 독파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네. 그 8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수사는 사물의 수요나 차례를 가진 단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이제 다 꾸밀 수 있는데 그러나 다음에 수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일이 명사에서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중요해요. 뭔 소리냐? 자, 어학을 공부할 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별표잖아요. 네. 비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아니다. 네. 이거 꼭 알아서요. 어학 공부할 때는 네. 이렇게 별표가 나오면 문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실에는 웃는 아홉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웃는 아홉이 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웃는 뭐 사람이 있다는 좋지만 아홉은 이거 수사잖아요. 웃는 애 꾸며주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200이 필요하다. 부지런한 200은 이태백이 200이 아니야. 200이라는 숫자예요. 200. 네네. 이 말이 안 되잖아. 부지런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몰라도 부지런한 2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6번에 가하고 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러니까 가에다 써보세요. 양수사 있지만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서수사 1, 2, 3, 4, 5, 6 서수사의 서는 순서할 때 서자거든요. 양은 양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용사는 뭐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용사하고 이제 동사가 있는데,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형용사와 동사에 차이가 있다. 84쪽이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그래서 첫째,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 어라, 청형 종결어미 자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85쪽 첫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 어라, 정형 종결어미 자는 동사 어간에는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형사 어간은 결합하지 않다.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예문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요. 자, 먹다 하면 써볼게요. 먹다. 자, 그럼 먹다가 있어요. 이게 동사잖아요. 자, 먹어라. 먹자. 되죠? 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다 그러죠. 깨끗하다. 이렇게 써놔야지 얘가 쉬운 거예요. 이거를 깨끗해라. 깨끗하자.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는 됐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형이고, 이거는 청유형이에요. 청유형과 명령형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명령형은 나는, 예를 들어서, 너 살 좀 빼. 그럼 나는 살 뺄 의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살 빼자. 그러니까 명령형은 내가 포함이 되는 거고, 내가 포함이 안 돼. 빨리 하다. 명령형은 내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네. 청유형은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청유형 우리 뭐만 하자잖아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명령형은 나는 포함이 안 돼. 너 빨리 학교 가. 내가 갈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빨리 학교 가자. 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에 심심해라, 심심하자 이런 것들도 형용사에는 심심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심심하다다. 심심한다. 니은도 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니은다 좀 설명해. 먹는다는 돼. 근데, 봐요. 높다가 있어요. 높는다가 되냐,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이건 동사니까. 이거는 형용사는 는이 안 붙는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관형사, 뭐, 이런 거, 부사, 이런 거 다 아니니까. 감탄사는 그냥 그 단독으로 쓰이는 거. 와, 어머, 여보, 응, 이런 거. 단독으로 이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영화 중에 맘마미아라고 있잖아요. 그 맘마미아 영화 들어봤죠? 근데 이 맘마미아가 맙수사는 뜻인 거 아셨어요? 맘마미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맘마미아 이 영화가 이게 이탈리아 이쪽의 단어로 맙수사, 오마이갓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 길 갔는데 막 비가 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이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맘마미아 하고 막 그 편의점으로 가더라고, 우산 사러. 갈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품사, 이거 보세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 쪽집게로 강의하고 있는 우리말의 품사 분류 기준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형태, 기능, 의미는 되는데 의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런 걸 외울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의형, 예를 들어서 기의형이라고 외우든가 뭐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다음 체언에 해당하는 품사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아까 이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라고 그랬죠. 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조사는 그 관계연. 다시 한번 보세요. 조사가 81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81쪽에 보니까 관계연이네.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네. 관계연. 자, 그 다음에 품사가 다른 거.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 멋지구나. 푸르다 형용사, 하얗다 형용사, 멋지다 형용사잖아요. 구름은 명사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쉽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법은 3번. 이제 구성과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직접 구성 요소,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직접 구성 요소가 IC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92쪽 보세요. 92쪽.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직접, 거기 밑줄 좀 치세요. 92쪽 둘째 줄. 직접 구성 요소란 IC예요. 이 인터체인지라는 IC가 아니고 교차로가 아니라 immediate constituent, 그 머리 글자예요. immediate가 직접적인이고 constituent가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영어가 되게 유리해요. 저희 영어를 전공을 한 사람들은 이 단어들 다 영어로 나와 있거든. 그 머리 글자거든. 그래서 하여튼 직접 구성해서 immediate constituent의 머리 글자인데 어떤 구성을 둘로 쪼갰을 때 각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가을 하늘이 있어. 그럼 보세요. 푸른 가을 하늘이 있어. 그럼 잘 보세요. 푸른이 가을 하늘이 있잖아요. 가을 하늘 아니겠어요? 그거를 푸른이 꾸며준다는 거예요. 푸른 가을이 하늘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맞죠? 이런 걸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푸른 가을 하늘 보세요. 이게 푸른이 있고 여기에 가을 하늘이 있고. 이런 말이에요. 가을 하늘이 하나를 대고 요걸 푸른이 꾸며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 거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금목걸이도 밑에 나와요. 금목걸이. 거기 92쪽에 그 밑에서 한 7개 줄 좀 보면 금목걸이 나오지 않나요? 네. 이것도 봐요. 금목걸이면 금목걸이잖아요. 목걸이가, 목하고 거리가 있어. 이걸 금목 플러스 거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과 거리가 있는데 이걸 금이 꾸며주는구나. 아, 이게 직접 구성 요소구나. 쉽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그 92쪽 밑에서 둘째 줄, 이거를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를 토끼만 게으르다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 둘 다 게으르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할 때 토끼만 게으르다라고 할 경우는 보세요. 그러면 게으른 토끼 먼저 꾸며주고 와 거북이,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둘 다 될 때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이걸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게으른 토끼와 띄고 거북이. 그래, 이걸 약간 띄어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다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야, 푸른 가을 하늘 다 명사.
거기 그 93페이지에 명사 구라는 건 뭐냐면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해지면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가로에 있잖아요. 가을 하늘에 명사 밑에 명사 구라고 써 있잖아요. 두 개 가을이란 단어와 하늘이란 단어가 합해져서 명사구가 됐다 이 말이고 푸른이라는 건 관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푸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푸른 가을 하늘도 명사구가 되겠죠. 3개 이상의 단어든 4개 이상의 단어든 명사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94쪽에 가보면 좀 영어로 저희가 이제 이거 영학개론 공부할 때 이거 맨날 공부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공부한 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막 당황스러워하죠. MP DET, NP 이렇게 나왔는데 별게 아니라 NP는 noun phrase 밑에 보세요. 그 머리 글자는 명사구고 DET는 determinative 관용어 꾸며주는 거고 N은 noun 명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말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N 가을 하늘, NP 명사구, noun phrase니까 맞죠? DET는 뭐라고 그랬어요? determinative 관용어, 그렇죠? NP도 명사구. 이렇게 꾸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95쪽에도 다 그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5번에 푸른 관용어, 가을 하늘 명사, 을 조사. 맞죠? 가을 하늘 명사구. 푸른 가을 하늘도 명사구겠네요. 근데 푸른 이 가을 하늘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구. 을은 목적어잖아요. 을은 목적어잖아요. 목적격 교사니까. 여기 구가 붙었다는 건 2개 이상의 단어다. 뭐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포와 접속. 다른 거는 뭐 건너뛰고 내포와 접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내포와 접속. 97쪽입니다. 내포. 내포라는 거는 안에다가 포함시킨다. 이게 내포예요. 내포의 뜻이 안에다가 포함시킨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자 8번을 볼게요. 8번.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드립니다.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니까 기가 붙었잖아요. 친구가 주어고 시험에 합격하다 동사잖아요. 거기 기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합격하기를의 기. 기가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예요. 명사. 근데 절이 여기 지금 명사절이라고 써졌죠. 둘째 줄에. 그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 절이란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예요. 그러니까 자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다. 이거는 하나의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합격한 기가 붙었잖아요. 합격하다를 합격한 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합격하다라는 문장이 다를 기로 바뀌었으니까 명사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이런 것도 다 이제 명사절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관형사절. 이 책이 내가 읽은 책이다. 내가 읽다는 주어 동사인데 이런 거 붙었 또는 는이 붙었거나 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읽은 하면 과거예요. 과거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과거라고 써봐요. 9번에 읽는 현재라고 써봐요. 읽을 미래라고 써보시고 읽던 회상이라고 써봐요. 회상. 그렇게 쓰면 이해가 쉬워요. 회상. 내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는이 붙었던 는 동그라미. 관형사절. 주어 동사가 붙으면 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형용사 관형사절은 뭐냐면 는 같은 거 붙는 거, 는 같은 거 뒤에 는이나 은이 붙는 이런 건 다 관형사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내가 읽다 주어 동사인데 이게 내가 읽는이 됐잖아요. 그 다를 는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된다면 관형사절.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는이 붙었잖아요. 관형사절. 은는 을 이런 거 붙으면 절이 되는 관형사절이에요. 관형사도 다 주어 동사 뒤에 그렇죠. 는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붙으면 관형사절. 그렇죠. 절이죠. 그러니까 명사절은 기나 것이 붙잖아요. 음이라든가 뭐 기나 이런 거 붙으면 명사절이고 관형사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관형사적으로 쓰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죠. 자, 그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보문화라는 말 있어요. 보문화. 이게 이제 보문화라는 말도 좀 어려울 거예요. 자, 99쪽.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 정도 내려보세요. 구나와 같이 거기 보면 한 문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을 보문 관형절 또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관형절을 만드는 절차를 관계와 보문 관형절 절차를 보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좀 구나를 좀 다시 설명드릴게. 자 여기 철수와부터 결혼한다 는까지 가로를 묶어보세요. 철수와부터 는까지. 자 봐요. 너 소식을 들었니? 소식을 들었니라고 만약에 쓰면 이것은 책이다 이건 말이 되는데 소식을 들었니라고 하면 이게 뭔 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문화라는 건 뭐냐면 보충 문장. 보문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보충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문.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니라고 하면 뭔 소식이야? 근데 어떤 소식이야?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소식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보문화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은 책이다. 이거는 보문화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책이다. 그렇잖아. 이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소식을 들었니라고 하면 뭔 소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이란 말이 붙었다. 그래서 이걸 보문, 보충 문장이다. 이런 소리예요.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0번. 10번은 뭐냐면 부사화인데, 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옆에다 써보세요. 꽃이 아름답다. 이거 써봐요. 꽃이 아름답다. 가 옆에다가. 꽃이 아름답다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근데 아름답에다가 개가 붙었어. 개. 개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부사절인 거죠. 그 부사 꽃이 아름답다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 아름답다의 달을 개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동생을 혀가 닳다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혀가 닳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럼 이해가 쉬워. 그럼 혀가 닳다? 닳다에 도록이라는 말이 붙었네. 어미가 붙었네. 부사형 어미가. 그래서 이 부사절. 아무런 목표도 없다라고 써보세요. 아무런 목표도 없다.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다. 목표도 없다는 목표가 없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죠. 근데 없다에 이라는 그 부사형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없이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로 써봐요. 배가 아프다. 아프다. 근데 아파서 이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절.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키는 거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그렇게 이게 8번도 다시 보세요. 이건 쓸 필요 없는데 그 98쪽에 8가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다. 맞죠? 그거를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내가 읽는 책이다. 이런 것도 내가 읽다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읽다. 맞죠? 내가 읽다 해서 다를 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또는 는으로 바꿨다든가.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 여기다 는자만 붙였다든가. 그런 겁니다. 자, 부사가 예. 용언을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라인 10의 라인은 네. 집에가 되잖아요. 그 다음 오는 게.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집에도 보세요. 집에 가로를 묶어보세요. 이제 이건 좀 깊은 질문인데 일찍도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아파서가 왔다예요. 왔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파서 왔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는 처속격이라고 그래. 이거를 장소를 나타내는 거를 처속격, 좀 더 유식한 말로. 일찍은 그냥 부사잖아요. 처속격 을 이야기. 그러니까 집에 같은 경우는 처속격인데 조사. 이거는 이제 부사라고는 안 하고 처속격 조사라고 해요. 집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고 일찍이. 그러니까 결국 아파서가 왔다를 꾸며주는데 이 왔다를 집에 일찍이 다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아파서는 왔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분사를 네, 됐죠. 새끼손가락. 이것도 봐요. 새끼손가락의 직접 구성요소. 아까 얘기했죠. 새끼 손이 가락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새끼 콤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 가을은 이것도 아까 했죠. 푸른이 가을은 1번. 자, 뇌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거. 절수와 영희가 결혼한다. 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무슨 절?
관형사절. 그다음 꽃이 아름답게 3번. 꽃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죠? 네. 개가 붙었네. 부사절. 네. 그다음에 이 책이 내가 읽은 내가 읽다죠? 관형사절. 네. 자, 백화점 분비나 이거는 그냥 접속이죠, 접속. 이거 접속은 제가 안 했어요. 자, 네. 100페이지. 접속은 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다는 건데, 자, 산은 높고 고에다 동그라미. 대등이 대등. 네. 11번 100페이지. 네. 여름은 더우며 며에다 동그라미. 이것도 이제 접속이죠. 네. 백화점 분비나 나. 이거는 대등이 아니고 이제 대등이 아니고 대립인 거죠. 네. 분비지만 형은 키가 크지만 이것도 대립이고 네. 바람이 불거나 이것도 이제 불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접속은 대등한 관계. 그래서 접속은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등하게 연결돼 있다. 자, 11가마에서 밑에 보세요. 선행문은 고, 높고니까 뭐, 며, 은하, 지만 등이 결합하여 후행문의 의존관계 있지 않고 통사, 의미상 대등하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11번의 가를 보면 산은 높다 이렇게 써보세요. 산은 높다. 플러스 계곡은 깊다. 그러니까 이 접속은요, 두 개의 문장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다, 비가 온다. 단서 되겠죠? 네. 형은 키가 크다, 동생은 작다. 백화점은 붐빈다, 시장은 한가하다.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나눠지는 거를 뭐 나나 며나 고가 붙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접속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됐죠? 문법론 4번. 문법론 4번에서는 그 체언의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넘겨보세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104쪽 밑에서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체언의 굴절을 고경이라고 하고 용언의 굴절을 활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고경은요. 그런데 이거는 그 뭐랄까 고어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제 고어를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무를 옛날에 나무라고 써 나무. 지금 나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어떨 땐 나무에 하면 뭐 남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남기가 돼. 이런 것이 이제 고경인 거예요. 명사가 변하는 거. 현대어에서는 고경은 없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정도가 넘어갈게요. 자, 격과 조사 105쪽. 자, 1번. 이거는 이제 1번 별표 쳐놓으세요. 1번 별표. 물이 흐른다. 주격조사. 노래를 목적격. 연필로 부사격인데 도구격이라고 그래. 도구격. 부사격이라고도 하지만 도구격. 친구의 선물 관형격. 뭐뭐으니까. 얼음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건 보어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건 보어다. 우리 집이다. 서술격조사. 철수야 놀자 혹격조사. 호칭하는 거. 이건 쉽죠. 자, 접속조사. 이거는 뭐 과나 뭐 하고 이런 거겠죠. 밥에다 떡에다 이런 거 다 접속조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107쪽에 4번 가로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 어미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 대해서. 자, 먹었다 써봐. 먹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먹은 어간이에요. 어다는 어미예요. 근데 이 어미를 좀 더 분석을 하면 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 시제. 어말어미 앞에 왔어. 그러니까 먼저 선자 쓰겠죠? 선어말어미라고. 요거는 끝에 왔죠? 어말어미라고. 이걸 큰 틀로 보면 어미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얘는 어말어미.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선자는 무슨 선자? 먼저 선자. 어말어미 앞에 왔다. 이렇게 이거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요, 그 뭐죠?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 얘를 모르면 꽝이에요. 우리 영어도 그러잖아요. 문법 아무리 공부해봤자 뭡니까? 그 얘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왔다. 어말어미, 어말어미 했죠. 그 어말어미 종결어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 근데 비종결어미는 나는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 그러면 비종결이지. 나는 행복하고까지 했으면 종결어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어미 연결시켜주는 거고 전성어미는 그러니까 전성 명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부사형 어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성 어미를 이제 바뀐, 그러니까 뭐 내가 행복하다 이러면 이제 조동사인데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럼 부사형이 되는 거죠. 개가 붙어버렸으니까. 행복하다는 형용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나의 살던 고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살다. 원래 나의 살던 틀린 말 내가 살던 고향이 맞는데 나의 살던 일본식 표기예요 원래. 근데 어쨌든 이 내가 살다잖아요. 여기 이런 게 붙었어. 아 관형사형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사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게 붙는 거.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시제는 뭐 현재, 과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시제에 대해서 좀 알아둘 것은 112쪽입니다. 112쪽인데 112쪽을 보세요. 112쪽을 보면 과거 그 두 번째 단락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형태소 가운데 특수한 것으로 더를 꼽을 수 있는데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쓴다. 자, 형이 웃더라, 너만 웃더라 회상이 돼.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자 별표는 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1인칭을 더라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어제 교실에서 공부하더라 이건 되는데 내가 교실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하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래 시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14쪽 미철진 부분이 격조사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건 형이 아침 사과빵 아까 와가 붙으면 이건 연결어미잖아요. 접속조사라고 써놓으시고요. 비까지 내리니 이거는 이제 보조사죠. 보조사. 원래 비가 내린다는 비까지죠. 그 다음에 동생아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혹격조사예요. 혹격조사. 원래는 혹격조사인데 동생 아라고 하는 거 이게 격조사. 격조사라고 하는 것과 이제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조사에는 격조사하고 보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4번을 보세요. 4번에 은는 이가 붙었으면 이런 문제는 좀 틀리라고 되는 문제인데 은는 이가가 붙었으니까 4번도 이거 격조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 4번도 격조사 은는 이가 붙었으니까 이해 가요? 는이 붙었어요. 은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그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나만 먹는다. 나만 간다. 그는 안 가는 이건 그는 안 가고 나만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해 가요? 그는 안 가는 나만 가 집에. 근데 나는 간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나는 간다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간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그는 안 가고 나는 간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보조사적인 의미로 보조사적인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는이라고 하는 게 주격조사로 쓰이지만 이게 보조사적인 격조사라기보다는 보조사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는이 붙었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는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격조사는 아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3학년에 올라가면 자세히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지금은 1학년이라서 자세히 알기 힘드니까. 그냥 하여튼 그런 맥락. 나는 간다가 너는 안 가는데 나는 간다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조사가 된다. 그러니까 격조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밀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4번도 막 깊이 뭐든지 공부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우리 는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단지 우리는이라고 한 건지 얘네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건지 뭐 그런 걸 따지면 할 말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조사를 쓰인 거다 이런 얘기고요. 동생하는 혹격조사도 격조사에 쓰이는 거고. 자, 2번. 자, 가장 상위,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마러미.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상이 어미라고 할 때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어마라미 어디에 나오냐면 107쪽 다시 보세요. 107쪽. 거기 보면 어미, 자 그다음에 여기 문제를 밑줄 쳐봐요. 어마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있잖아요. 다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세요. 네. 어마어미. 그러면 가장 앞에 있는 게 상위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어마어미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어마어미는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비종결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 현재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 곧 일이 끝나겠다. 겠다잖아, 겠다. 이건 미래잖아요. 네. 끝나겠다니까. 나머지는 현재. 의미론. 자, 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미론. 의미론 원투. 의미론은 되게 재밌어요. 의미론은 우리말이 이제 118쪽 보세요. 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요즘 바빠서 손이 모자란다. 손 좀 봐야 되겠다. 손이 크다. 손을 떼겠어. 손 윗사람. 손 윗사람, 내 손은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개통의 윗사람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손이지만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인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한 단어가, 이 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른쪽 119쪽.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19쪽 2번 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다음 밖에 비가 오지 않니. 자, 가의 경우에는 이 가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를 기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네.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미워하면서 던진 욕이라는 거예요. 네. 밖에 비가 오지 않니? 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니?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가.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밖에 비가 오지 않니? 라는 말은 우리말은 그 의미를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니? 그거는 우산 가져가.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좀 저기 나무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좀 쉬었다 가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건너뛰고요. 122쪽. 관념, 개념, 의미, 기호 삼각형, 기호 명칭, 지시문.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건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요. 지시문.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 내가 여기 나무가 있어. 근데 기호는 나무의 기호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라는 이 기호예요. 명칭.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이게 나무고. 그러니까, 그런 명칭, 이런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기호, 그러니까 나무라는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네. 나무라는 어떤 기호를 이렇게 보면 내 머릿속에 기호를 보면 이 나무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호에다가 나무라고 써놓으시고요. 네. 지시물은 이것이라고 써놓으시고 이 나무는 그 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거겠죠. 나무에 대한 생각. 여기 기호, 그러니까 여기 나무, 이것, 나무 대충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네. 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쪽. 엄마 비와. 이게 참 재밌죠. 엄마 비와. 그러니까 이 예문은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뭐 하단에 물 주는 일 그만둬라. 또 우산이나 비옷을 꺼내달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 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용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좋은 게 많으실 거예요. 화용론. 그러니까 말할 할자 쓸 용자, 이론할 때 논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맥락으로 쓰니까 예를 들어서 추워 죽겠는데 조폭 형님이 그야 창문 열렸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창문 열렸다. 근데 열려있네. 창문 열려있네. 형님. 이러면 막 잿돌이 날아가겠죠? 문 닫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용론이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 엄마 비화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음어. 이게 또 재밌어요. 동음어. 자, 5번 보세요. 5번. 풀. 이게 길가의 풀. 풀. 이거는 칠하는 풀이에요. 풀칠한다 할 때 풀.
그런 뜻이에요. 말씀 원자, 말맞자, 한 말 두 말 할 때 말두자. 쓸용, 그다음에 쓸서. 쓸서 때 이거 글씨를 쓴다는 거고, 쓴다는 건 뭐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뭐 차다는 차갑다는 뜻이 첫 번째 찰랭자. 두 번째는 공 같은 거 차는 거. 공 같은 거 차는 거예요. 차다는 옆에다 차는 거. 옆에. 뭐 칼을 찬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호패를 찬다든가. 마지막 차다는 꽉 찼다. 꽉 찼다. 그런 의미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네. 글자는 못 써도 이게 어떤 뜻인지 알면 돼요. 그 다음에 125쪽. 뜨다, 뜨개를 뜨다, 해가 뜨다, 뭐 눈을 뜨다, 옷감을 뜬다, 뭐 행동이 굼뜬다, 뭐 매주가 뜬다, 여러 가지 뜨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국어에서는 한자의 동음어들도 많다는 거예요. 운명 하면 뭐 이런 거, 사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할 때 이제 그런 운명, 뭐 사기, 뭐 조화, 부정 이런 게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은 어떤 뜻이고 사기는 어떤 뜻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맥락들이 다 똑같지 않다. 이런 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운명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가번이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가번의 운명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해야 될 운명이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운명은 뭐냐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쓰잖아요. 그 운명이에요. 사기는 은매기사로 그 사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기는 사기 그릇. 사기 그릇 할 때 사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책 사기. 네 번째는 속이는 사기. 속이는 거 사기. 부정, 바르지 않다. 부정, 정숙하지 않다. 부정, 깨끗하지 않다. 그다음 부정, 그 부정이 할 때 이때 이제 정자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그 옳지 않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부정을 바르지 않다고 끝에 있는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겠네요.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할 수는 없고 뭐 조화 같은 경우도 라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조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고 조화는 잘 어울리는 거고. 그렇죠? 조화는 만들어진 꽃이고 끝에 있는 조화는 뭐겠어요? 이거는 조문할 때 보내는 꽃이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다도 우리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 담배 먹다, 마음 먹다, 나이를 먹다 이렇게 먹자가 많아요. 우리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어. 이 동의어가 참 재밌죠. 여기 보면 키 127쪽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키, 신장, 허파페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사후정 시리즈 뭐죠? 그러니까 키 하면 이제 신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게 입사 동기. 네가 입사한 동기를 써라. 근데 막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입사란 동기를 써라. 그다음에 뭐 수상 경력이 상을 타본 아직까지 배를 타본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수상이라는 게 배 타는 것도 수상 가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장 이렇게 쓰니까 키를 말하잖아요. 두 개 다 있음. 왼쪽 오른쪽 신장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이에 키가 컸구나, 신장이 많이 컸구나 이런 걸 다 쓰인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반연은 이제 반대말 낮과 밤, 뭐 덥다 춥다 이런 것들 쭉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건 129쪽에 9번을 보면 뛰다의 반대가 걷다도 되고 내리다. 그러니까 뛰다라는 건 막 길을 뛰다 걷다. 근데 뭐 물건값이 뛰었다는 뜻도 있잖아요. 물건값이 뛰었다. 그럴 땐 내리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떨 땐 떨어지다도.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뜻을 써놓은 거고요. 4번에 벗다는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영어적 표현이에요. 뭔 소리냐면 자, wear를 써봤어요. W-E-A-R. wear. W-E-A-R.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입다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무슨 wear 이렇게 쓰잖아요. wear.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wear가 모자 쓰는 것도 wear고요. 옷을 입는 것도 wear고 양말을 신는 것도 다 wear예요. 장갑을 끼는 것도 wear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말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양말을 신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말을 신다 쓰지만 장갑을 신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다 착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이제 영어적 표현이에요. 걷다의 반대는 넘겨보세요. 하이어 상현 뭔 소리냐면
이건 쉬운 문제. 131쪽을 보면 생물이라는 게 상이어잖아요. 네. 제일 위에. 그 밑에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네. 동물이 상이어예요. 곤충, 포유동물, 어유, 조류가 있어요. 곤충이 상이어예요. 나비, 파리, 모기가 있어요. 나비가 상이어예요. 호랑나비, 무슨 나비가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는 이렇게 상이어가 있다. 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131쪽 보세요. 131쪽에 네.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 성립되지 않는다. 곤충이 한 쌍의 촉각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그렇진 않다. 즉, 그 다음 밑줄 있어요. 즉 다음에. 131쪽 마지막 네. 줄. 곤충은 동물을 함의하는데 네. 동물은 곤충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곤충은 동물이다 성립하지만 모든 동물은 곤충이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죠? 모든 곤충은 동물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모든 동물이 곤충은 아니잖아요. 네. 호랑이가 곤충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오른쪽 133. 기호 삼각형에서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 아까도 제가 표시를 했지만 기호와 지시물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122쪽 보세요. 122쪽. 아까 삼각형이 있는데 위에는 실선인데 밑에 점점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접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실선, 이게 위에 있는 건 실선이고 밑에는 점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점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기호와 지시물 이게 간접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호를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떠올리면 직접적이지만 기호를 가지고 이것 이렇게 썼잖아요. 그 봐요. 나무가 있어. 쉽게 설명드리면 나무를 가지고 이것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썼을 때 나무지만 예를 들어서 분필을 가지고 이것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라고 하면 이때 또 분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이것이라는 것이 과연 도대체 뭔지가 정확하지 않아. 근데 나무를 쓰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무라는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 근데 이거는 나무 분필이든 뭐든 이거 이렇게 써보면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횡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를 나눌 때 나머지 다른 거. 동음이의, 다의, 반의. 근데 하의 관계는 아니죠. 이거 4번이죠. 그러니까 동음이의. 같은 의미고 이의. 뜻이 다른 거. 동음이의잖아요. 그 다음에 반의, 다의. 다의는 뜻이 많은 거. 반의 관계는 이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반의 관계. 그래서 요게 이제 동음이의 이게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124쪽. 단어와 의미 관계 2번. 1번 동음어 같은 2번 다이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거. 네. 그다음 동이어는 키하고 심장이 같다는 소리예요. 동이어. 그다음 반이어는 그 반대 관계. 근데 여기 지금 하위 관계는 없잖아요. 상이어 하위 관계 바르지 않은 상이어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상이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이어라는 것이 하이어. 그러니까 상이어는 이게 헷갈리면 상이어가 동물이라고 써보세요. 동물. 그렇게 쓰면 이해가 쉬워요. 하이어가 곤충이라고 써봐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는 게 곤충을 함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132쪽에 나왔잖아요. 모든 곤충이 동물이다 성립하지만 모든 동물은 곤충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호랑이가 곤충이냐 이거예요. 호랑이가 곤충보다 넓지만 호랑이 곤충이 아니죠? 그냥 알아들으시겠어요?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분 분석. 136쪽. 성분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성분 분석은 뭐냐면,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6쪽 첫째 줄, 밑줄 치세요. 한 쌍의 단어가 어느 한 가지 특질에서만 대립을 보이고 나머지 특질에서는 공통적일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예부터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같이 사람이고 늙은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처럼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데 한 이처럼 다음에 한 의미를 또 밑줄 세요. 한 의미를 그 의미를 이루는 요소들로 쪼개는 일을 자 성분 분석 가로로 묶으세요. 성분 분석이라고 한다. 한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 성분 가로로 묶으세요. 의미 성분 가로 묶으세요. 의미 자질 가로 묶어놓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이쪽에 거기다 성분 분석 1번이라고 써봐. 1번. 그 다음에 의미 성분이나 2번이라고 써보세요. 의미 자질에다가도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다 가로를 쳐놓고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자, 1번, 2번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 분석은 뭐냐면,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예스 이렇게 써봐요. 마이너스 노.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성분 플러스는 예스, 마이너스 노.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총각이 있어, 총각. 마이너스 기온이죠. 이미 결혼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다. 맞잖아요. 플러스 남자. 사람이다. 플러스 사람. 처녀는 기온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남자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사람이니까 플러스.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그 기온, 마이너스 기온 똑같고 사람 똑같은 플러스 남자, 마이너스 남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이니까 반대라는 거.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까투리 보세요. 마이너스 수컷. 그러니까 수컷이 아니란 소리예요. 맞죠? 까투리니까.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컷은 암컷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꽁은 꽁이고 플러스는 새고 장기 플러스 수컷이네. 플러스 꽁 플러스 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수컷 플러스 수컷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반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면 그게 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일단 어휘장은 뭐 넘어가 되고, 어휘장에서는 좀 재밌는 게 138쪽 138쪽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 어학을 공부할 때는 외국어를 좀 알면 되게 쉬워요. 자, 봐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장이론과 관련해서 흥미를 끄는 거는 언어마다 의미장의 크기가 다르다. 우리말에서는 눈을 뜨다, 문을 열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픈이에요. Open the door, open the wind, open your eye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영어는 다 오픈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문을 뜨다 이런 말 있어요. 문을 뜨다? 없잖아요. 눈을 뜨다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블루와 그린으로 어휘장을 쪼개는데 비해 우리말에서 이것을 파랗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와 그린으로 어휘장을 쪼개는데 우리말은 그냥 파랗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재밌는 게 신호등 같은 경우 할 때도 그냥 파란 신호등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녹색이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의미의 차이가 이제 쭉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눈설자 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 한국과 영어에서는 눈과 스노우예요. 근데 에스키모어잖아요. 에스키모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건 방송에 안 나온 말인데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옛날에 에스키모들은 날고기만 먹었어요. 요리를 안 하고. 근데 눈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글루에 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눈을 뭐 카나 그러니까 하도 눈이 많으니까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눈은 카나, 땅에 쌓여 있는 눈은 뭐 나오죠. 아프트. 바람이 휘날린 눈은 피그시루곡. 뭐 이거 말도 되게 어렵죠. 바람이 휘날려서 그러니까 눈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 대한 용어가 많이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이런 거 공부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과 관련된 단어가 많다 이거 말면 돼.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전 영어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 벼, 쌀, 밥으로 구분하라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라이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도 되고 벼도 되고 쌀도 되고 밥이잖아. 다 다르잖아요 글자가. 근데 영어는 모도 라이스 이 말이에요. 벼도 라이스, 쌀도 라이스, 밥도 심지어 누룽지도 라이스예요. 누룽지도.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데 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은 또 이제 이 족보들이 복잡해요. 형, 오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우, 뭐 동생, 언니. 영어는 뭐 형간에는 몰라도 돼. 브라더 하면 형도 되고 오빠도 되고 뭐 언니도 되고 누나도 되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건을 쓰든지 엘더를 쓰지. 그러니까 좀 많으면 엘더 브라더 이렇게 쓰잖아요. 대충 들어보셨죠? 영거 브라더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브라더를 쓰면 형인지 오빠인지 무슨 말 알겠죠? 남동생인지 이런 거랑 구분이 안 된다는. 우리말은 근데 엄청나게 구분이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 확대가 이제 이것도 재밌어요. 의미 확대.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140쪽에 보시면 의미 확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서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140쪽. 다리. 이게 다리 각자입니다. 한자 다리 각. 애초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가리키다가 책상 다리, 지게 다리까지 했었어요.
먹다가 애초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다가 욕을 먹다, 마음 먹다, 겁을 먹다 다 쓴다는 거. 의미 확대죠. 영감이 애초에는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하여튼 뭐 이건 몰라도 돼. 높은 벼슬이 영감이었어요. 지금도 검사님 보고 영감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감, 애불러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뒷뜰에 뭐 매연, 뭐 망아지 한 마리 보았어 뭐 이런 거 송아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아닌 사람에게도 다 사장님이야. 그렇죠? 뭐 사모님, 여자일 사모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도 의미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세수는 원래 손만 씻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 씻는 거. 방석 있잖아요. 방석. 네모난 것이 방석이에요. 이 네모방. 근데 둥근 것도 방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미 확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가 축소되는 건 뭐냐면 놈과 계집은 비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놈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놈이 이제 비어가 됐지만 그 계집도 이게 이제 요즘은 계집아 이러면 이제 약간 여자를 이게 약간 그렇게 쓰는데 원래 계집은 뜻이 뭔지 아세요? 계집의 원래 뜻이 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진짜로. 그래서 계집은 부인을 가리켜요. 부인. 늙은 계집은 장기판을 맹가노니 두시연에 나오는데 이게 부인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원래. 하여튼 중세고에서 사랑이 사랑하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원래 옛날은 그 뭡니까 이 생각할 사자가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사랑한다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의미가 바뀌었다. 축소가 됐다는 소리예요. 몸집이 적은 사람 외놈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이 원래는 외놈이 몸집 왜소하다는 뜻이잖아. 일본 사람 외놈이라고 하잖아. 철의 장막 철로 된 장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산권 이렇게 됐죠. 의미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의미가 축소. 확대도 아니고 축소도 아닌 경우가 있다. 141조.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의미 이동이죠. 장엄하다가 씩씩하다가 장엄하다의 뜻이었던 씩씩하다가 오늘날 그냥 씩씩하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장엄하다는 씩씩하다 다르잖아요. 불쌍하다가 원래 뜻이었던 어여쁘다가 예쁘다. 그러니까 어여쁘다가 원래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예쁘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의미 변화의 원인.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 자, 여기 4번 가로 별 3개.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뭐냐면, 의미 변화의 원인은 언어, 역사, 사회, 심리. 연결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이거는 네모를 치세요. 제가 말한 대로. 142쪽에 언어적 원인 네모 치세요. 네모.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사적 원인 단락 네모. 그 다음 단락 사회적 원인 네모. 자, 그 다음 143쪽에 넷째 줄 심리적 원인 네모.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금기 네모. 그 다음 단락에 외래어 영향 네모. 자, 그 다음에 144쪽 두 번째 단락 신어 네모. 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가 쉬워서 빨리 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142쪽부터. 언어적 원인은 단어가 놓이는 문맥에 감염되어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봐요. 확고한 생각을 뜻하는 주책, 없다 어울려서 부정적인 의미가 돼서 원래 주책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주책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렸어요. 확고한 생각이라는 뜻이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컨사이스 딕셔너리로 쓰이면서 사전에 원래 컨사이스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간결한이라는 뜻이에요. 간결한. 컨사이스 딕셔너리 사전인데 근데 그냥 컨사이스 딕셔너리 하면 그냥 사전이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원인이다. 그다음에 역사적 원인은 역사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는 박으로 만든 거잖아요. 바가지. 근데 요즘 플라스틱도 바가지잖아요. 맞죠? 플라스틱은 바가지가 아니잖아 원래는. 그것도 바가지다는 거. 펜이 이제는 볼펜뿐 아니라 다양한 거. 원래는 PN이라고 하는 건 볼펜만 이제 가리키는 거였지만 이게 다양한 거 다 펜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원인은 뭐냐면 그 의미의 축소든 뭐 이렇게 쓰는데 아까 그거 영감 제가 이야기한 거 나왔고요. 영감. 원래 높은 벼슬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영감 애불러 영감이 된다는 거예요. 또 벌초가 글자가 풀을 베는 행위였지만 산소에 풀을 베는 일에만 국한하여 쓴다는 거예요. 원래 벌초가. 공양이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는 건데 다 시부모도 공양이라는 뜻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심리적 원인은 뭐냐면, 심리적 원인, 여기 나오죠. 미련한 사람을 미련 곰탱이 이러잖아요. 그럴 때 행동이 느는 사람은 형광등.
이런 거. 정확한 사람 컴퓨터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게 심리적. 그 다음에 금기는 말 그대로 금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걸 직접 안 쓰니까 돌아가신다, 유명을 달리한다 이렇게 쓰고요. 암을 종양, 악성, 암이라고 안 쓴다는 종양 이렇게 써요. 또 그다음에 완고거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안 쓰는 걸 완고거라고.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우소 있잖아요. 화장실을 그것도 완고거예요.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 완고거. 이런 거. 완고. 그러니까 이건 돌려 쓰는 거. 그래서 때밀이를 피부 세척사. 이것도 완고거예요. 좀 더 돌려 쓰는 거. 자, 외래어 영향이 있는 밑에 보면 영어에서 이 스타라는 원래 별인데 이게 이제 아주 인기가 높은 사람을 뜻으로 쓰여버렸어요. 맞죠? 스타가 그러잖아. 자, 144쪽. 농구샷 쏜다는 뜻은 영어의 슛의 의미를 빌려온 건데, 이게 의미 차용이라는 거. 슈팅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상회담은 서밋 미팅. 원래 서밋이라는 말은 산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써놨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조어가 있다는 거. 신조어들이 막 생겨난다. 그렇게, 예를 들어, 케이블카. 옛날에 이런 게 있었겠냐, 이거. 우리말은 밧줄차예요, 밧줄차. 여기 이제 공중차로 써놨지만, 원래 밧줄차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케이블이 밧줄이거든요. 근데 밧줄차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증기로 가는 열차인데, 요즘 증기로 안 가도 기차라고 하지.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 단어의 의미를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 아까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죠? 흥분 분석. 이거는 136쪽에 나왔고. 자, 2번 별표. 영감이 법원에서 판검사를 뜻했는데, 이게 의미 반. 아까 사회적 원인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사회적 원인 그 142쪽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적 원인. 자, 이거는 3번도 별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맞출 줄 아셔야 돼.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원인이었죠? 기억 안 나죠? 앞에 심리적 원인이에요. 보세요. 143쪽. 제가 설명했죠? 그 밑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심리적 원인이 네모치라고 그랬죠? 곰. 심리적 원인이죠. 그 다음에 콘사이스가 사전의 의미로 쓰이는 거? 언어죠. 바가지 플라스틱 쓰는 거? 역사죠. 맞죠? 이거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양이 부처님께 쓰이는 거 있는데 우더는 대접하는 거? 그렇죠. 사회죠. 그 142쪽 밑에서 셋째 줄에 있잖아요. 공양의 애초에는 이거였다. 사회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썼습니다.